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미술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타벅스 시티컵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반 친구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작품들을 잠깐 감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못했던 얘기들보다 좀 보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주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그 영국 브릿지라든지 그리고 또 대표 상품물,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어떤 애프터넌티라든지 이런 차문화, 간식 문화 같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크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로 주어진 어떤 사각형에 있을 때 이 정도 주제의 이 정도 크기와 여백이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제나 크기를 어떤 그 화면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구성을 해야 될지를 이 친구 작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꽉 세우면 또 너무 어지럽거나 그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지럽거나 복잡하지 않으면서 배경과 주제의 어떤 화면의 공간 구성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잘하는 부분은 지금 손이 좀 빨라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인데 어, 구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혀 다른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들, 연관성이 없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관성을 주게끔 구성을 재미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첩이 되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이런 공간감이라든지 원근감 같은 것들을 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애초에 수업 시간 처음에 설명할 때 그 어떤 예시 자료와 가장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수업에서 이 친구의 작품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친구는 지금 일본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뭐 오사카성이라든지 일본도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재 같은 것들, 건축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본인이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랜드마크를 잘 선정한 것 같고 그리고 초밥이라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자주 접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한 것 같고 또 사람도 이렇게 크게 잘 들어갔죠. 그리고 기모노라든지 이런 전통 의상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체적인 구성이나 레이아웃을 재미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작품은 러시아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성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아직 채색은 안 했는데 그 러시아의 모스크 성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이게 만약에 채색이 되면 더 예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굉장히 독한 술이죠. 보드카 술을 이런 식으로 잘 찾아서 그리고 있고 러시아의 전통 무용을 이렇게 사람을 표현 잘 했네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이렇게 잘 찾아본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네 번째 친구 작품도 보시면, 랜드마크, 시계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 잘 표현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런던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예쁘게 캘리그라피를 잘 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의 근위병 같은 경우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좀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잘 그리긴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고 잘 그리긴 했는데 여백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니까 조금씩 더 크게 꽉 차게 그렸어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산토리니 마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산토리니 마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으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을 옆에서 완전히 측면에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형 같은 느낌으로 이런 산토리니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사진을 보고 사실적으로 그리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의 친구의 모습을 보시고 측면으로 도형같이 그리면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리브라든지 뭐 포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물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일단은 산토리니 마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구성을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여백이라든지 주제의 어떤 그런 구성들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꽉 차면 또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너무 조그맣게 그리면 여백이 많이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백과 항상 주제의 관계를 신경을 쓰면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로 주제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신라나 경주 그쪽 부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물을 굉장히 잘 그리고 표현을 잘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표정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렸고 갑옷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꽉 차게 잘 그려진 것 같고 이 랜드마크도 그 신라 시대에 세워진 탑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잘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보면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좌우 대칭도 잘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림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에펠탑이 그 철골 구조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화시키면서 검은색 마치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걸 다 그리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모자라고 또 너무 어려워서 또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사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좌우 대칭, 뭐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물론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몇 개 눈에 띄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그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랜드마크라고 치면 이런 식의 어떤 세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단순하게 그린 일러스트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그림에 자신이 없거나 입체적으로 그리기 힘든 친구들, 그러니까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도형 같은 느낌으로 측면에서 본 모습의 그림을 그리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랜드마크를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그리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 사진도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만리장성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깍두기 같이 이런 정육면체를 4개를 그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만리장성 같은 느낌이 잘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피사의 사탑을 어떻게 그릴지, 피사의 사탑도 많이 그리죠. 그리고 이 풍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풍차라든지 자유의 여신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는데 자유의 여신은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에펠탑도 어떻게 단순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작품들을 참고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도 여러분들 많이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작품은 참고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더 단순하게 그 대표적인 특징을 잘 포착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미션인 캘리그라피 쓰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글자로 도자기 컵에 예쁜 손글씨를 쓸 텐데, 두께가 그냥 같은 두께보다는 이렇게 굵었다 얇았다 하면서 어떤 율동감이 있는 글씨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캘리그라피가 될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예쁜 손글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활자본이라든지 기계에 의해서 써진 그 문서화된 컴퓨터 작업이 아닌 사람이 손글씨로 쓴 예쁜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붓펜을 많이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붓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을 하나의 붓펜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두께의 표현을 주면 조금 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담을 수가 있다. 감성을 담은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도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께가 그냥 똑같은 글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글자라고 치면 지금 도자기 컵에 들어갈 캘리그라피, 그 나라의 언어를 담은 그 나라 도시를 담은 그런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두께 조정을 하면서 예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그 런던이라고 썼던 친구 캘리그라피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디자인을 좀 해서 예쁘게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 듣다가 좀 졸린 사람들 잠 좀 깨라고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공포물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어두운 친구들, 지금 불 켜놓고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불을 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음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심약한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지 않거나 눈을 가리고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공이 4개가 있죠. 그래서 공포, 그리고 무를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합성해서 재미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대면 수업하는 다음 주에 재미나게 미술 시간에 만나서 수업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